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거나 그 나이대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습관에 대해 급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위생 절차로 보이지만 이는 노인들에게 매일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목욕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청결이 건강과 좋은 컨디션의 열쇠라고 배웠습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서 저는 다른 진실을 보았습니다. 노인들과 일하면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목욕하는 습관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심장합병증을 겪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매일 노인 환자들이 욕실에서 넘어지며 이를 단순하고 무해한 샤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노인이거나 매일 목욕을 고집하는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정보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조언을 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유용한 조언과 일상생활의 실용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지는 중요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이 들어본 적 없는 목욕에 관한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첫 번째, 뜨거운 목욕은 심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열은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키는 데 이를 의학 용어로 혈관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55세 이상으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혈압 강화가 위험합니다. 나는 90세의 다정한 환자 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뜨거운 목욕을 즐겨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젠은 뜨거운 목욕이 자신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 추운 1월 아침까지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날 그는 심장마비로 욕조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은 딸이 제때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다시는 혼자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인들에게 뜨거운 목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65세 이후 자율신경계가 약해져 심장 박동혈압 체온 조절을 덜 잘 통제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율신경계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공기로 갑자기 전환할 때처럼 급격한 변화에 더 느리게 반응하여 위험한 혈압 강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압 강화는 실신이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나의 임상 관찰로도 확인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이 41도 이상의 온도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부담은 가벼운 조깅과 비슷하지만 미끄럽고 좁은 욕실 공간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과 혈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가 환자들에게 드리는 안전수칙입니다. 첫째, 물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사이로 낮추세요. 즉, 화씨 100도에서 104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손목이나 손등으로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따뜻하지만 피부를 대지 않을 정도여야 화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욕조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 10분으로 제한하세요. 씻기에 충분하지만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을 마시세요. 목욕 전으로 한 컵씩 마시는 데 노인은 탈수되기 쉽고 이는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욕조에서 튼튼한 샤워 의자에 앉으세요. 앉는 자세는 낙상 위험을 줄이고 목욕 과정을 쉽게 합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80세 이상이라면 집에 누군가에게 목욕 중임을 항상 알리세요. 욕실에 비상 버튼이나 경보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세요. 이런 작은 조치들이 심각한 의료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은 노인의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약해지고 뜨거운 물과 비누는 노화와 건조를 가속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피부가 20대에 비해 자연 보습을 절반만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고 자극받기 쉬워집니다. 질병이 없더라도 매일 뜨거운 샤워나 목욕을 하면 피부가 더 빨리 노화됩니다. 이는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고 각질을 유발합니다. 어느 날 78세 여성 세레나가 심한 가려움증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며 내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손과 등 부위에 붉고 염증이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그녀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목욕 습관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매우 깨끗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부위도 빼놓지 않고 씻는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통해 그녀의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갈라져서 감염에 취약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인 세척이 피부 보호층을 제거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비누로 씻는 노인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건조한 피부가 발생할 위험이 60% 증가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피부에 균열이 생기면 감염이 발생하여 치료가 어려워지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주 씻어서 발생한 피부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심각한 의료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화로 인해 더 연약해지는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목욕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청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3번으로 목욕이나 샤워 횟수를 줄일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매일 샤워하는 데 익숙한 분들에게는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자연 오일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어 피부 보호 오일 생산이 감소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매일 목욕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강한 비누는 피부의 소중한 지질을 제거하여 건조함, 가려움, 심지어 균열을 유발합니다. 매일 문지름으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고 손상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목욕 사이에 피부에 휴식을 주세요. 이것이 노화 피부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매번 전신에 비누를 바르거나 세게 문지르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위에 집중하세요. 겨드랑이 이사타구니다리입니다. 이 부위는 냄새와 박테리아에 더 취약하므로 세심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신체 부위는 물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씻을 수 있습니다. 손발 등 부위를 과도하게 씻는 것은 특히 일반 비누 사용 시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누 선택이 중요합니다. 산성도는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유해 박테리아와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비누는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pH 5.5에서 6 사이의 부드러운 산성 비누나 클렌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는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세정합니다. 목욕 직후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즉시 보습크림을 바르세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크림을 바르세요. 초기 몇 분 동안 피부가 아직 촉촉하여 수분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물이 증발하고 피부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린 후 즉시 크림을 바르세요. 이것을 수분을 밀봉하여 증발하기 전에 피부에 수분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피부에 단순히 남아있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는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품을 찾으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보호벽의 벽돌과 같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자극물질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주변 환경에서 피부로 물을 끌어당겨 피부를 탄력있고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결합하면 건조함각 질당김 현상과 싸우는 강력한 듀오를 형성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목욕 후 건조하고 당기는 피부 때문에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 성분들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3번째 충격적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져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욕실은 청결과 휴식을 위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욕실에서의 낙상은 노인 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과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낙상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기억에 남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88세 남성이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남성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이동성을 회복하지 못했고 독립성을 잃어 요양원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 낙상은 뼈만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자신감 그리고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자유까지 파괴했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욕조에서 목욕 중 또는 직후에 발생하는 낙상이 전체의 38%를 차지합니다. 이 낙상 중 많은 경우 뼈골절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을 겪은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약 25%에 달합니다. 이는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에 4명 중 1명의 노인이 사망한다는 의미로 낙상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낙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요 원인은 미끄러운 바닥비누가 섞인 물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욕실의 미끄러운 표면입니다. 뜨거운 목욕 후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는 것도 어지럼증과 협응력 상실을 일으켜 위험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조명 부족, 협응력 상실 같은 모든 요인이 결합되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것은 재난의 조합이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욕실에서 불쾌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한 실용적인 조치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과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세요. 이것은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매트는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목욕 후 서두르지 말고 일어나세요. 몸이 자세와 온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앉아서 기다리세요. 안전이 속도보다 중요하니 이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원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80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 능력이 40%나 떨어집니다. 이것은 특히 뜨거운 목욕 후에 몸이 더 차가운 방에서 빠르게 열을 잃을 때 매우 위험해집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92세의 한 여성이 잠자리에 들기 전 긴 따뜻한 목욕을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완전히 닦지 않고 약간 차가운 방에 앉았습니다. 1시간 후 그녀의 체온은 34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저체온증 사례입니다. 여성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자주 간과되지만 목욕 후 여러분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온 조절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몸 건강에 중요합니다. 목욕 후 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욕조를 데우세요. 이 간단한 단계는 따뜻한 침실에서 차가운 욕실로 이동할 때의 온도 충격을 줄여줍니다. 온도 충격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차갑고 뜨거운 공간을 오갈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욕조를 데우면 목욕 과정이 더 편안해지고 심장과 신경계에 부담을 줄여 스트레스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욕 직후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꼼꼼히 말리세요.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 특히 겨울에 위험합니다. 증발 원리는 땀으로 인한 냉각과 비슷합니다. 목욕 후 수분으로 인한 냉각은 심한 경우 저체온증이나 과냉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이 완전히 마른 후 바로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여기에는 추위를 느끼지 않더라도 머리카락을 말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 몸을 더 차갑게 만드는 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두피의 열이 몸 전체를 더 춥게 느끼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2단계를 자주 건너뛰어 아침에 목 통증이나 코감기에 걸리곤 합니다. 양말과 긴 소매옷은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열을 보존하고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따뜻한 차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우유가 내부 체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료를 몇 모금 마시면 열을 회복하고 혈액이 사지에서 제대로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위안이 되며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14시에서 16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낮이 더 따뜻해 온도 차이를 줄이고 회복을 용이하게 합니다. 아침 목욕은 노화된 몸에 충격이 될 수 있고 저녁 목욕은 차가운 밤 공기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낮에 목욕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충격적인 진실. 너무 깨끗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감기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결이 건강의 열쇠라고 배웠지만 과도한 위생은 몸의 방어력을 해치고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결과 자연 면역 사이의 균형은 특히 추운 계절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위생에 과하지 않게 신경 써서 건강을 지키고 감기를 예방하세요. 경건함과 가까운 일이지만 피부 노화에 관해서는 과도한 청결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단순한 보호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피부에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알려진 수백만 개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있어 24시간 내내 몸을 해로운 침입자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비누로 자주 목욕하면 특히 노인에게 이 보호막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느려지고 피부가 더 취약해집니다. 피부를 문지를 때마다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보호층을 씻어내어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지난 겨울 반복되는 피부 감염과 심한 건조증으로 저를 찾아온 83세 여성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강한 항균 비누를 사용해 목욕했으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피부는 천연 오일과 보호 마이크로바이옴을 잃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침투할 자유를 얻어 감염과 발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의 피부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욕 횟수를 줄이고 부드러운 세정제를 사용하며 피부를 제대로 보습하는 것이다. 변경 후 그녀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감염이 멈추었으며 피부는 다시 건강하고 촉촉해졌다.
홍조가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피부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서울대학교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우리는 매일 비누로 씻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피부 면역력이 35%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씻는 사람들은 더 강한 피부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수치는 우리의 습관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삶에서 따르는 원칙을 공유하고자 한다. 샤워 청결을 주 2에서 3회로 제한하라. 이는 피부와 유익한 박테리아가 회복하고 재생할 시간을 준다. 바디용 항균 비누는 피하라. 그것들은 해로운 박테리아와 유익한 박테리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인다. 우리는 그런 과도한 자극이 필요 없다. pH 균형을 유지하는 부드러운 세정제가 피부 관리의 최고의 친구다.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다리 등 실제로 세정이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라. 손발 또는 등을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피부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보호를 해칠 수 있습니다. 공기 습도를 46% 내외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보호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피부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간단한 습도 조절만으로도 오랜 기간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는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공기에서 피부가 추가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할 때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특히 오랜 습관이 자리 잡았을 때 더욱 그렇지만 나무 심기에 관한 고대 중국 속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미루거나 상황이 악화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관리 조언이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존엄성과 편안한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단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한 노화에 관한 새로운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올바른 지식과 작은 일상 변화로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20년은 더 행복해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입으시며 항상 아름다운 피부를 관리하세요. 이는 건강과 편안함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혜의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노화는 더 현명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나이에도 자신과의 조화와 삶의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